프로미스의 펜딩 스테이트를 관리하려고 만든 래퍼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얘네가 데이터 패칭을 지원을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근데 패칭하는 children 넣어가지고 서스펜스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서스펜스를 사용할 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서스펜스는 애초에 그 태생이 로딩 상태를 선언적으로 관리해서 로딩에 대한 처리를 위임받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많이 사용되는 게 데이터 패칭이고 그 안에 뭐 레이지 로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쓰이는 거지, 이것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패칭만 하면 서스펜스는 작동을 안 해요. 일반적인 걸로는 작동을 안 하고, 이 서스펜스가 작동이 되려면 언제나 자식 컴포넌트에서 프로미스가 스로잉 돼야 돼요. 이것 자체가 프로미스가 스로잉 되지 않고서는 얘가 캐칭이 안 됩니다. 캐칭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pending, fulfill, rejected에 해당하는 프로미스의 세개 상태에 대응해서 분기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pending에 대해서 우리가 fallback으로 분기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 컴포넌트가 프로미스를 전달하지 않잖아요. 자식 컴포넌트가 반환되는 게 프로미스 형태가 안 되고 엉뚱한 거를 반환하면은 이 서스펜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미스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제 URL 패칭 기능을 한다. 이 훅을 만들었어요. 이 훅을 만들어서 이 패치 URL에서 요게 이제 프로미스고, 그리고 read promise state, 이 프로미스가 갖고 있는 스테이트가 있죠. pending, fulfilled, rejected. 그래서 이게 지금 pending 상태면은 is pending이 true죠. 그럼 요게 지금 여기 훅으로 전달되고 있고요. is pending에. 그리고 에러가 있으면 에러 전달했고, 최종적으로는 데이터가 생기겠죠. 이 패칭이 되면은. 그럼 데이터는 받고, 요게 지금 훅으로 만든 거예요. 그건 코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스펜스를 제대로 쓰려면은 프로미스를 스로잉 해줘야 되고, 그리고 프로미스가 리졸브 될 때까지 렌더링을 멈추고 펄백 UI를 그때까지 보여준다. 펜딩 상태에서의 펜딩 상태일 때는 펄백 UI를 보여주다가 얘가 리졸브가 됐다라는 사실을 전달해줘야지 그때서야 children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 때,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 뭐 리액트 쿼리 같은 걸 사용을 하실 텐데, 이때 서스펜스랑 호환을 시키려면 재밌게도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요걸 해줘야 돼요. 그냥 쓰면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걸 해주는 게 이 의미가 뭘까? 이 쿼리 디폴트 옵션 안에 쿼리즈 안에 서스펜스 true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들어가야만 알아서 잘 이 to-do 요거 가져오면은 얘가 비록 to-do 컴포넌트가 지금 리턴을 요 모양으로 해놓고 있지만 요건 그냥 컴포넌트만 HTML 렌더링만 된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참조돼 가지고 얘가 여기 바인딩 돼 가지고 가져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이 서스펜스를 펜딩 상태일 때 반환을 해줘라. 그때는 그러니까 요걸 반환하는 게 아니라 서스펜스 true를 이렇게 유스쿼리 내부에서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클라이언트 선언단에서 컨피규레이션으로 전달해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만 그때야 이 폴백 UI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children 컴포넌트가 프로미스를 반환하지 않고 그냥 생 HTML 요것만 전달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서스펜스는 프로미스만 관리하는 거예요. 프로미스의 어떤 상태? 펜딩 상태. 펜딩 상태에서 얘가 리솔브 되고 뭐 풀필 되건 리젝트 되건 어쨌든 상태가 변경될 때 그 전 단계까지만을 관리해 주는 게 서스펜스다. 그래서 위로 보면은, 그럼 서스펜스를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사용한다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스를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비동기 과정을 선언형 프로그래밍으로 바꿔서 처리하고 싶을 때 래퍼로 서스펜스를 사용한다.
중요한 게 비동기 과정이에요. 꼭 API 요청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컴포넌트 내부에서 생성되는 어떤 형태의 비동기 프로세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언형 프로그래밍으로 바꿔서 여기 로딩 스테이트, 펜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펄백 펄백 컴포넌트를 보여주고 싶을 때 서스펜스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반드시 프로미스가 반환되는 형태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서스펜스를 제대로 사용한다는 게. 그러면은 자녀 엘리먼트가 어떻게 프로미스를 반환할까? 제가 여기 이 월의 프로미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어요. 요거를 보면은 월의 프로미스 안에 스테이트가 기본적으로는 펜딩 스테이트죠. 대기 상태. 요런 상태에서 리절트는 없고요. 최초에는. 근데 이제 서스펜더는 프로미스를 then 받은 다음에 이게 이제 then이면은 리졸브 된 상태죠. 리졸브 됐을 때는 여기 이 R이 리졸브입니다. 리졸브 펑션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터스에서는 success, 성공이라고 반환해주고 result에는 이 resolve 메서드를 반환해주고요. 여기는 error일 때 에러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라고 되는 건 이게 이제 rejected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turn을 하면은 이 read라고 하는 메서드를 반환을 하고 if 스테이터스가 pending state일 때 이때는 suspender를 반환을 하죠. throwing suspender. 엘리먼트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 promise인 suspender를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반환을 해요. 그리고 얘가 에러를 반환했다. 에러다. 프로미스가 끝났다. 프로미스가 끝나서 이제 에러가 생겼다. 그럴 때는 결과로 받은 이 리절트 보내주고, 그리고 그 외에 이건 석세스 케이스겠죠. 성공 케이스에서는 리절트 반환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월의 프로미스라고 해서 지금 이름부터가 프로미스를 월래핑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미스 그냥 임시로 비동기 요청을 하나 만든 겁니다. 3초 지났다가 헬로라고 하는 거를 문자열을 리졸브 해주는 프로미스를 이렇게 주입을 해줬어요. 월의 프로미스에다가. 주입한 다음에 이 프로미스를 밑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비동기 컴포넌트 async 컴포넌트가 프로미스를 리드해요. 이 리드 어디서 왔죠? 여기 있죠? 요걸로 리드를 합니다. 요걸로 이제 리드를 하면은 그러면 얘는 리드된 게 지금 프로미스를 가져오거나 또는 리절트를 해요. 이 프로미스 상황에 따라서. 그럼 이 async 컴포넌트가 여기 children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떠한 형태의 비동기를 넣던 얘는 리졸브 되기 전에는 펜딩 스테이트니까는 여기 서스펜스에서 로딩 펄백을 잡는 겁니다. 로딩 펄백을 잡아요.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나왔다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에러 바운더리를 위에다가 랩핑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에러 바운더리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에러 컴포넌트 그 예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동기 요청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링크 오버플로우 SUI.io라고 하는 이 링크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최초에 이렇게 이니셜라이징이라고 하는 로딩되는 UI가 나옵니다. 대부분 그 이미지나 정적 자원들이 많은 웹사이트들 들어가서 보시면 그 이미지가 나중에 로드돼서 막 깜빡깜빡하거나 비어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로드를 하잖아요. 그럼 이 이미지 로드돼서 브라우저에 캐싱될 때까지는 얘가 대기를 해줘야 되죠. 그럼 이 대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비동기 요청을 통해서 그 로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로딩에 대한 UI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 패칭, URL 백엔드에다가 get 요청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정적 자원들을 호출해서 이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캐싱을 해서
리드되는 과정에서 멈추지 않게 하거나 UX 향상 측면이죠. UX 향상 측면에서 미리 캐싱 처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서스펜스랑 요 패턴을 쓸 수 있는데 이 패턴을 쓸 때 아주 심플하게 이 랩 프로미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미스를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넣어주고 컴포넌트에서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끝. 그러면 얘가 프로미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펜딩에 대한 프로미스를 스로잉 하기 때문에 펄백 URL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러가 나왔으면 어쨌든 끝났죠. 그럼 리설트 보여주는 게 맞고, 그리고 석세스도 당연히 그 리설트, 칠드런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리설트라는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리설트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여기 이 리solve 요거다 보니까 이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면은 어떤 게 실행이 될까요? 아마 직접 해보시면은 여기 hello라는 텍스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변경해서 이게 hello라는 거 말고 컴포넌트가 렌더링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컴포넌트 렌더링 하면 돼요. 이 부분 수정해가지고 여기다 컴포넌트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 코드를 좀 수정하셔도 되고. 그래서 큰 골격은 서스펜스를 제대로 사용한다는 거는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 서스펜스 사용법의 고정관념. 많은 개발자들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요. 첫 번째, 이 데이터 패칭에만 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정확한 용법은 뭐다? 자녀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가 완전히 렌더링 되기 전에 컴포넌트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뭘 반환한다? 프로미스를 반환합니다. 프로미스의 무슨 상태? 펜딩 상태를 반환을 해요. 펜딩 상태를 반환을 해서 그거에 대한 로딩 스테이트에 대한 처리를 서스펜스에다가 위임하는 거예요. 로딩에 대한 UI를 위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선언적 프로그래밍이다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스펜스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패칭에만 쓰는 게 아니라 로딩 과정에서 생기는 뭐다? 이미지 선 캐싱. 이미지를 먼저 다 배치해서 이 브라우저에다가 세팅해 놓는 거. 그런 것들. 아니면은 정적 파일들. 정적 파일 뭐가 있을까요? 영상 같은 게 있죠. 영상. 또는 뭐 폰트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타 뭐 여러 종류의 파일 형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나타나거나 블랭크 된 상태에서 나중에 나타나거나 하면은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다 구현할 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코스트가 큰 로직들을 비동기로 처리를 해야죠. 코스트가 큰 로직을 동기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코스트가 큰 로직을 동기로 처리한다. 그러면 뭐냐? 그 로직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동기로 처리한다는 거는 코스트가 커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로직을 돌리는데 이게 10초가 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조건 10초가 걸려. 근데 10초 동안 동기로 처리되면은 JS는 싱글 스레드라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클릭을 해도 반영되는 것도 없고 뭐를 눌러도 닫기 버튼을 눌러도 얘가 작동도 안 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니까는 동기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동기로 처리해야 돼. 근데 비동기로 처리를 하는데 그때 로딩에 대한 것들이 다 보여주고 싶어. 서스펜스로 처리해주고 싶어. 그럴 때 비동기가 큰 로직, 연산
뭐 함수 실행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핑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은 백엔드에서 데이터가 엄청 큰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해봅시다. 엄청 큰 데이터를 세팅을 할 때 이 세팅해서 메모리에 넣는 과정이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서스펜스가 작동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스펜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정관념을 못 깨고 그냥 서스펜스를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중에 대부분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적 자원의 브라우저 캐싱을 통한 SN 로딩과 무관하게 일정 시간의 딜레이를 부여하는 경우는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미스 반환 패턴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